예, 정함 박경배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보니까 제가 한 40분 넘게, 45분 가까이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지루했죠? 말이 많았고. 예, 빨리 이렇게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말만 많으니까 좀 답답하실 텐데, 어쨌든 기본적인 논리적인 거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게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니까 좀 어렵더라도 참으십시오. 예, 다음번 강의, 이번엔 좀 빨리 이제 앞으로는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IM 설계를 하려면은요, 그 CAD나 건축적인 요소에도 여러 가지 그 기초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 3D 3차원 설계로 넘어가게 돼 버리면은 우리는 그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원은 맨 처음에 1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래 얘기하고, 뭐 가끔 공상과학 영화나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6차원이었더니 뭐 8차원이니 9차원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차원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점, 어떤 존재하고 있다라는 요거 자체를 그 우리는 점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점이 있는 거, 요거 1차원의 세계입니다. 선이 있습니다. 선도 1차원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길이 존재하는 거죠. 한 방향.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축척은 우리가 x, y 뭐 이거 얘기했을 때 x축 해야죠. x만 나타나죠. x값만. 선의 길이는 x값이라 그래가지고 x값이 뭐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위는 뭐 정의 나름이고요. 이 선이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곡선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원래 곡선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둥글게 휘어져 있는 선 곡선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그 곡선도 결국은 뭐냐면 작은 일직선의 선들이 막 뭉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는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캐드에서 폴리라인 잘 아시죠? 예, 폴리라인은 이렇게 여러 개의 선이 뭉쳐져 있는 것을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곡선 중에서도 패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곡선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폴리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닫힌 패곡선, 그러니까 닫힌 폴리라인이랍니다. 패곡선. 이렇게 선의 시작과 끝이 맞는 어떤 사각형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별 모양이라든지, 또 시작하는 점과 끝점이 만나는 걸로 패곡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2차선으로 넘어가면 면이랍니다. 면은 영어로 face라고 합니다. 얼굴 면자 쓰죠. 예. 그 안면 할 때 그 얼굴입니다. face라고 면이라고 쓰는데, 똑같은 사각형인데 여기에는 뭔가 면이 있어요. 여기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처럼 뭔가 담겨 있어요. 추상적으로 이 면은 x축 값과 y축 값 두 개의 값이 있어서 면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은 길이만 나온다면 면은 면적이 나오는 게 됩니다. 이 면적이 이제 다면이라는 게 있어요. 면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이 그림은 이제 막 좀 이상한 모양이 되는데, 요것도 하나의 면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면이. 제가 그림을 그렇게 이게 표현이 참 애매해가지고 3D 입체 TV를 표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면이 막 이렇게 구극적으로 되는 거, 막 휴지 구긴 것처럼, 그러니까 종이 구기면 이런 면이 나오죠. 이게. 예, 맞아요. 이게 A4 용지 서류 뭉치 이렇게 구겼을 때 그 모양입니다. 이걸 다면이라고 그러고, 이걸 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네트는 뭐냐면 원래 그물을 네트라고 그러잖아요. 새 잡는 그물이나 고기 잡는 그물을. 근데 이 이제 선이 네트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걸 이제 다면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트라는 경우도 있고 이제 메시라는 경우도 있어요. 네트는 이런 패곡선이 여러 개 있는 경우를 네트라는 경우도 있어요. 구멍이 뻥뻥 뚫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냥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네트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론이니까, 이론적인 거니까 이론적인 것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다면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메쉬라고 그래요. 다면체라는 거는 뭐냐면요, 똑같은 면인데 안에하고 밖에가 구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묻힌 거죠. 닫힌 거죠. 그러니까 패곡선처럼, 곡선은 그냥 여러 개의 선인데 패곡선은 닫혀 있잖아요. 안과 밖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다면은 안 밖이 구분이 안 되고 면 자체가 연결돼 있는데, 이 면 자체가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없이 다 연결이 돼 버리면은 이 면 안에 갇힌 부분과 안 갇힌 부분이 생기, 이걸 다면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3차원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2차원인데 2차원이 3차원처럼 변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비로소 3차원으로 나가면 이걸 솔리드 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체 할 때 체자죠. X축, 그 다음에 이게 Y축이죠. Y축, Z축. 그럼 어떤 거는 이렇게 X, Y, Z라고 하기도 해요. 오토캐드는 이게 요게 X, 요게 Y, 요게 Z인데, 다른 데서는 요게 X, 요게 Y,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걸 Z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체적이죠. 그러니까 몸체 덩어리예요. 두부처럼. 얘는 면만 있잖아요. 얘가 위가 어떻게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얘는 면적이 있고 그 면적이 이만큼 길어서 이걸 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현장에 쓰는 콘크리트 때는 뭐 해배냐 누배냐 뭐 이렇게 쓴다든지,
제곱미터냐 세제곱미터냐, 이 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3D는 기본적으로 이 3D는 솔리드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기존에 이제 CAD는 이 페이스라고 하는 2차원까지만 존재를 하는데 거의 2차원 안 쓰죠. 우리가 오토캐드로 그리는 도면은 이 패곡선까지만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1차선인 이렇게 가고 2차선은 1차원, 2차원, 3차원 갑니다. 그다음에 4차원인데 4차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움직임인데 4차원은 우리가 그 아직까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4차원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건물의 노후와 뭐 LC라고 그러죠. 라이프 사이클 뭐 이런 것들 그 하려면은 결국은 그것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기술은 그것까지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자, 다중선과 면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선은요, 이렇게 구리선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선 4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선만 연결해 놓으면 이걸 다중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면은 뭐냐? 자, 이 로또 복권처럼 이거 통과가 안 되잖아요. 면이 있는 거잖아요. 옆에서는 볼 수가 없죠. 3차원이 아니니까. 근데 위에서 딱 봤을 때 이게 뭔가 있는 게 보이죠. 자, 요 차이입니다. 이것도 뭐 구리선이 뭐가 있잖냐. 그거는 이제 그 너무 그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너무 그 상상력이 부족하신 분들의 이거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그냥 선으로 이렇게 그어진 거를 다중선이라고 그러는 거고, 하나의 얼굴 모양, 뭐가 있는, 뭔가 이미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면이라고 합니다. 자, 선과 면의 차이에 대해서 그 모양은 똑같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다중면과 다중체의, 그러니까 체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체라는데, 예, 체가 맞죠. 솔리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중면과 메쉬와 그다음에 솔리드의 차이입니다. 다중면은 이렇게 면이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면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 내부와 외부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이게 자른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양인데 채는 뭐냐면 안에가 꽉 차 있어요. 그 여러분들 이거 항아리 아닌가 그러지만 이게 항아리가 아니에요. 항아리는 여기에서 이 내부가 또 깎여 들어가 가지고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가 항아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항아리도 아니고 그냥 이런 이미지 존재한다라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럴 때 기법 쓰는 방식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이런 이미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2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면 자체는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이제 인식을 시켜드리려면 제가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떤 그 이미지로서 존재하는 다중면이고, 이거는 체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체인 겁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다 이 체로 이루어져 있죠. 요거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모나리자의 미소 같은 그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분명 체에다가 그려졌지만 하나의 면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림 자체, 그 모나리자 자체는 이중입니다. 2차원입니다. 2차원의 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구성하고는 캔버스나 아니면은 그 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체가 되는 거죠. 자, 다중면과 체의 차이점에서 본다면, 자, 요거 혹시 페이퍼 크라프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색종이를 접어가지고 이런 인형을 만들어요. 인형 자체는 체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종이를 넣어봤잖아요. 이 안에 텅텅 비었잖아요. 우리는 이게 다중면이에요. 이 다중면에서 곰의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이거 자체는 이 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뭔가를,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에서는 어떤 그 전체적인 부피라는 걸 갖고 있지만은 엄밀히 따지자면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종의 다중면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는 그 면과 똑같아요. 어떤 그 연산이라는 걸 하는데 이렇게 원뿔, 원이 아니라 구입니다. 공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각 이거를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이게 하여튼 이 박스라고 그래요. 박스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중면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육면체이긴 한데 이제 다른 이름인데 제가 까먹었어요. 하여튼 넘어갑시다. 박스. 이 두 개는 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어요. 마치 이게 파내듯이. 이거 뭐야?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뭐 합집합, 이거는 뭐 저기 뭐야 빼기 현상. 그래서 영어로 얘기해 이건 유니언이라 그러고 이거는 서브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교집합이라는 게 인터섹션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교차되는 부분만 나오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박스가 있었는데 이 박스를 하고 얘하고 교차되는 부분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연산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남아있고, 제가 원래 한 번 더 했는데 안 한 거죠.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빼기.
이 원뿔 모양을 빼버린 겁니다. 요렇게 채는 요렇게 편집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 요거는 이제 동영상인데 뭐냐면 이거 이제 약간의 그 4차원, 그러니까 3.5차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키프레임이라는 건데 채가 변하는 모습입니다. 사각에서 원형을 변하는 모습. 이런 걸 모핑이라고 하는데 이게 3차원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2차원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체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없죠. 2차원은 좀 다르죠. 그렇게 보시면 만화 영화에서 표현되는 게 2차원이고 어떤 그 컴퓨터 그래픽 영화, 뭐 토이 스토리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바로 이제 3차원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솔리드라는 게 있고 보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새로 나온 이론인데 솔리드가 뭔지는 알잖아요. 몸체잖아요. 이 보이드라는 거면 똑같은 몸체인데 이게 솔리드입니다. 이 판자가 거기에 이 강목인데 이 강목이 보이드로 지정이 돼서 되면은요. 이게 결합되는 요 부분이 사라져요. 마치 그 블랙홀로 사라지듯이 아니면 투명화 인간이 되듯이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지는 걸 보이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 이론인데 이 이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뭔가가 안 보일 때 차원을 바꾸는 어떤 물질이 있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블랙홀 같은 그런 블랙홀이라기보다는 반물질 글쎄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하여튼 어떤 감춰주는 겁니다. 투명 망토처럼 딱 그 부분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나무판을 만들었을 때 그걸 깎아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든다 그러면은 어떤 깎은 모양을 갖다가 그 나무판에다 딱 집어넣으면은 그 모양만큼 나무판에서 안 보이고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따내듯이. 근데 이제 그러면은 영원히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그 보이드 물체를 빼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있음으로써 굉장히 편해지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체를 반물체, 그러니까 사라지게 만들어놓은 반물체, 그게 보이드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마 레빗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다른 데서는 있는 물체를 만들어가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 레빗은 그 물체에서 어느 부분을 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 벽에다 창문을 집어넣을 때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벽체를 일일이 뚫고 이 창문 위치를 바꿀 때 다시 또 뚫고 메꿔주고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때 이 보이드랑 같이 창하고 같이 움직이면 보이드가 뚫어져요. 그 창문을 거기다 설치했다 창문을 옮기면 그 보이드도 같이 움직여져요. 그럼 원래 뚫려있던 부분은 막히고 자동으로 새로 뚫는 부분은 뚫어지고 굉장히 쉬워지죠. 그러니까 설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솔리드 편집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솔리드라는 거는 아까 이제 처음에 배웠던 거랑 처음에 아니라 좀 아까 배웠던 거랑 똑같다. 인터섹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나무 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각 부분을 만들고 이거를 풀로 붙이듯이 붙여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큰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잘라낼 모양을 만들고 그 잘라낸 걸 쐐기로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편집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보이드라는 걸 박아 놓는 겁니다. 이 보이드를 움직여 버리면 얘도 이 절단된 부분이 같이 움직여 버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추후 편집이 그러니까 수정이 아주 원활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요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어떤 그 자재나 이런 거를 레빗에서 사용을 합니다.